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정말 특별 손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스포츠계의 레전드로 알려져 있는 성승원 캐스터, 네, 저랑 같이 또 모터스포츠 해설도 맞아. 같이 했었는데 오늘 특별 손님으로 이 재미있는 토크쇼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원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중계가 언제였어? 한 2017년도쯤에 시작했을걸요? 16년도인가 보다. 그게 벌써 이렇게 됐어? 거의 9년? 9년이요? 횟수로? 네, 10년째 횟수로 10년째. 사실 뭐 저희 입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민망하기도 하지만 시청률이 그때 정점을 찍었었다. 그때 멤버들이 여기 다 있다. 다 있다. 이 콘텐츠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차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네.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 좀 기획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사석에서 그동안 계속 또 만나서 뭐 식사하고 맞아. 네, 이런 자리 있을 때 그 자동차 얘기가 빠지지 않고 한 번씩 또 나오잖아요. 나오지. 네, 또 남자들이라면 차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 좀 재밌다. 이거 우리만 얘기하는 거 좀 아깝다. 이거 약간 좀 컨텐츠화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가 새롭게 코너로 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술자리 얘기였기 때문에 난 그냥 지나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고 이게 현실화 될 거라고 별로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출연료는 알아서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 우리가 굉장히 불투명해. 그리고 이게 뭐 매퇴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띄워야 됩니다. 이걸? 이거를 잘 키워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 황금알을 낳는 진짜? 거위로 잘 키워야죠. 진짜. 근데 이렇게 오프닝을 길게 하는데 그런 거야? 이게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뭐. 그럼 이제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의 라이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자동차 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왜냐면 명칭도 나는 좀 헷갈리는 것 같고 운전할 때 그걸 아나? 모든 사람들이 아나? 그냥 다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치? 네,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자동차 안에 이 등화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등화? 등화가 이제 뭐 이게 약간 국문의 이 라이트의 버전인데 나 처음 들었어. 등화 장치라고 얘기해요. 등화 장치. 등화 장치라고 한다고? 네. 이걸 알아? 알아? 이걸 등화 장치라고 한다고? 네,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등화 장치. 이제 한국 자동차 관리 법률에서도 이제 이 등화 장치라고 보통 관련된 법안들을 제정을 다 해놨죠. 그래? 난 처음 들었어. 등화? 사실 차 안에 이 등화 장치의 종류들이 진짜 다양해요. 많다고? 그렇죠. 당장 형님 타고 있는 자동차만 해도 바깥에 어떤 불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조등 있고 전조등 땅 있고. 그렇죠. 그 밑에 이제 그 뭐랄까 엔다 그 뭐 이렇게 있잖아. 그 하향으로 딱 쏘는 거. 그게 뭐라 그러냐? 그 안개등이냐? 맞아? 네네네. 근데 어디서부터 안개등인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거랑 후미의 등이잖아. 깜빡이? 네. 깜빡이도 있고 뒤에 또 뭐 무슨 불 들어가죠? 또 있다고? 브레이크 밟을 때 빨간색? 그렇죠. 제동등. 제동등이라고 그래? 네, 브레이크등, 제동등. 그치.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불이 또 있어요. 안 밟았는데 불이 들어와? 내 차도? 다 들어와? 잠깐만. 아니 밤에 들어오는 불. 밤에? 응. 뒤에 들어온다고? 잠깐만. 밤에 잠깐 있어봐. 들어오겠지? 들어와. 빨간색인가 그것도? 그럼 보라색일까요? 이거 뭔 프로그램이야? 잠깐만. 그걸 뭐라 그래? 미등. 그걸 미등이라고 그래? 네, 약간 제동등보단 연하게 들어오는 빨간 불. 나 너무 멍청하게 나오지 않아 지금? 마음에 드는데요? 미등. 그리고 심지어 낮에 형님이 라이트를 아무것도 안 켤 때에도 앞쪽에 들어와 있는 불이 있어요. 왜 들어와? 낮인데? 그렇죠. 근데 낮인데 이제는 모든 차들이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불이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GPT 얘기하잖아 지금. 이 불은 이름이 좀 어려워요. 뭔데? DRL. 뭐라고? Daytime Running Light의 약자예요. DRL. 그럼 낮에는 계속 켜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낮에
계속해서 앞쪽으로 빛이 나가야만 하는 주간 주행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야, 내 기름이 그쪽으로 다 빠졌구나. 야, 걔는 그럼 언제부터 그런 거야? 원래 그랬었던 거야? DRL이 의무화된 지는 몇 년이 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보면 낮에도 범퍼나 아니면 헤드램프 안쪽에 어딘가에서 선명하게 빛을 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옛날 차는? 옛날 차에는 없었어요. 그럼 그거 법률이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조건 의무 장착돼야 된다라고 딱 발효한 그때 뒤로 나오는 신차들은 이걸 달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야?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고. 그럼 왜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북미 쪽 그리고 저 캐나다 쪽 뭐 눈도 좀 많이 오고 약간 흐린 날씨 많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낮에 이제 라이트를 좀 켜고 주행하는 습관들이 생겼거든요. 날씨도 약간 침침하고 그런데 맞아. 근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낮에 라이트를 켜니까 사고율이 떨어진다라는 리서치가 나온 거예요. 그쪽 동네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낮에도 무조건 헤드램프를 켜고 달리게끔 하자 해서 그 당시에는 DRL이라는 불이 따로 있지는 않았고 그냥 우리 헤드램프 스위치를 켜서 라이트를 켜고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법 제정화가 되면서 그거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 조그만한 등이지만 낮에 그래도 시인성을 더 좋게 해주는 이 불을 달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 북미 쪽에서 먼저 도입이 됐고 진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뭐 유럽 쪽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이제 거의 기본 법제화가 돼서 지금 나오는 신차들은 전부 다 이걸 달고 있어요. 근데 걔네 나라는 뭐 무슨 날씨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날씨 멀쩡한 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맑은 데. 그럼에도 낮에 이 불을 켜는 것이 끄고 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차들한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고가 적게 나니까 요거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이 타는 차도 아까 들어올 때 앞에 불이 이렇게 한쪽에 네 점이 이렇게 딱딱 불이 들어와 있어요. 본 것 같아. 내 차로는 내가 못 보지. 내가 운전하니까 못 보는데 남의 네. 차에서 본 것 같아. 뭔가 네. 저 왜 들어와 있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원래 그런 거였어.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운전할 때 그냥 룸미러를 보거나 사이드 미러를 보면 뒤에 따라온 차들이 다 뭔가 이게 눈에 불을 하나씩 켜고 있어요. 그게 DRL이라고 하는 라이트입니다. 내가 진짜 몰랐어. 네. 어. 그리고 전방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나라 차량들도 많이 과거부터 달고 나왔으니까 생소하지 않은 개념인데 유럽 브랜드 쪽에서 수입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후방 안개등이라는 것도 의무 장착이에요. 후방 안개등? 안개등이 후방에도 있어? 뒤쪽 테일램프 쪽에서 뒷차 쪽으로 쏘는 빨간색의 엄청난 빛을 내는 안개등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된 차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형님 차도 있습니다. 한 번도 켜본 적 없으시겠지만 있어요. 그건 끄고 키는 거야? 네, 따로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동등도 이렇게 밤에 보면 되게 눈부시게 밝잖아요. 근데 후방 안개등은 그보다 더 밝아요. 그리고 훨씬 더 빛이 멀리 가는 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날에는 이걸 켜게 되면 야간에 뒤따라오는 차들의 운전자들이 정말 그 시야의 교란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마른 날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러한 등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 마른 날씨에 이걸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계셔? 길에서 종종 보이죠. 그거 어떻게 켜? 나 키는 근데 것도 심지어 모르는데. 본인은 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는지 모를걸? 그래서 끄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나중에 쇼츠로 한번 해줘봐. 네. 나 끄고 키는 걸 아예 모르겠어. 그래서 후방 그 안개등? 라이트 스위치 쪽에 보면은 전방 안개등이랑 후방 안개등을 이렇게 켤 수 있는 위치가 포지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오토에 놓고 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건드려? 네, 그리고 실제로 전방 안개등과 후방 안개등은 필요할 때만 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켜져 있을 때에는 운전자 계기판에도 따로 불이 들어와요. 안개등이 지금 점등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있어요. 봤어. 왜냐면 그게 자동으로 한번 켜진 것 같아. 뭔가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켜져 있으면 내가 지금 켜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라이트가 들어왔다는 표시인가 보다 하고 뭉개고 가시는 분들도 많죠. 왜냐면 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나? 주로 거의 도심에서 생활하시고 뭐 안개 끼는 지역을 그렇게 안 가는 사람들도 많고 출퇴근 용도로 그렇죠.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개등도 등화의 한 종류로 있고요. DRL도 한 종류 있고. 신기하게 되게 많았네. 방향지시등도 진짜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나 방향지시등도 궁금하긴 궁금했어. 그게 언제 나온 거야? 역사가 깊다는 게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 그러면? 사실 방향지시등은 기본 등화 장치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것도 옵션이었어?
예전에 그 형도 좀 빡빡하게 팔았나? 예전에는 길에 차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꼭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최초의 그 방향 지시 등의 형태는 사실 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약간 화살표 같은 바가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줄을 당기면 옆으로 착 하고 나오는 그 스쿨버스 보면은 어? 스탑 나오는 거 그런 거 같이? 딱 그런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방향 지시 표시 표 이런 거. 방향 지시 표 요게 이제 초창기의 형태였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면 도로에 차가 많아지고 누군가가 필요해서 달기 시작한 거야? 그것도 그렇죠. 법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는 밤에는 또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네. 방향 지시 등은 이제 그로부터 더 뒤에 생겨났던 형태였는데 이 방향 지시 등의 형태도 국가마다 이 표준이 다 달라요. 에? 네, 달라? 달라요. 내 나름대로 나도 이제 뭐 여행 다니면 렌트카 하잖아. 나 그걸 다르다고 느껴본 거 그거밖에 없는데 깜빡이 딱 켰는데 소리가 좀 빠르다던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건 이게 이 차 브랜드가 이런 건가 그냥 이러고 말하진 않은. 혹시 앞차를 따라가면서 봤을 때 뭔가 방향지시 등이 약간 색다르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여행 가고 앞차에 그 방향지시 등을 보나? 여행 갔을 때 주변에 막 산 보고 이러지 않나? 방향지시 등을 여행 가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관점의 차이인가? 방향지시 등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이죠. 우리는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방향지시 등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해요. 그 뒤쪽에 테일램프 쪽에는 방향지시 등을 노란색을 쓰지 않고 빨간색을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방향지시 등이 따로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럼 제동할 때는 그거랑 일체로 돼 있는 거야? 네, 그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그 미등과 제동등 있죠. 걔를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뒤쪽을 방향지시 등을 씁니다. 그럼 그게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걔네 나라는 다 그러는 거야? 네, 미국은 이것도 이제 뭐 사실 보면 그 약간 원가 절감 그리고 또 이제 그 방향지시 등을 위해서 따로 이 우리가 와이어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와이어링? 전깃줄 그 배선을 따로 이제 뽑아내고 그걸 제어하는 거를 또 따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동등에 있는 이 신호선을 그냥 깜빡거리게끔 함으로써 이걸 방향지시등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원가 절감이라는 이 개념이 자동차 산업에서 등장한 건 사실상 미국 브랜드의 공헌이 굉장히 컸거든요.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대량 생산화를 추구했던 게 포드의 T라는 모델이었고. 그렇지. 나도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만드는데 이 원가가 많이 드는 제품이 자동차였는데 포드가 그 방식을 도입하면서 심지어 색깔도 하나로 통일했어요. 컬러를 여러 개 주면 그것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모두 검정색으로만 칠했어요. 이게 가격도 싸지만 또 마르기도 빨리 마르니까 생산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동차의 역사상 원가 절감을 가장 잘했던 브랜드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쪽에 있는 등도 뭐 그걸 복잡하게 구분하고 뭐 나눠서 비싸게 만들 필요 있겠어? 그냥 기능만 하면 되잖아. 빨간색으로 통일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접근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이네. 합리적인 그러게 거죠. 보니까 되게 네. 합리적이네. 네, 그쪽 네. 입장에서. 네. 그럼 캐딜락이 미국 건가? 네. 그럼 그 차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지금 진짜 많았다. 등화 모르냐고 이러다가 그 한미 FTA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한미 적용이 FTA가 되면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FTA가 중요한 나와야 돼? 부분이에요. 네. 알았어. 나 괜한 걸 물어봤네. 얘기해봐. 네, 왜냐면 이 어. 한미 FTA가 된 이후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데 문제가 없는 차량이면 그 스펙을 그대로 한국에다가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됐다는 거야?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북미에서 빨간색으로 뒤쪽 방향지등을 쓰는 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다가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쉐비 뭐라고 그러지 그러나요? 쉐보레 오 불편해. 왜 스프라이트라고 하지? 쉐보레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는 뒤쪽에 빨간색 방향지등을 그대로 쓰고 수입되고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 본 것 같아서 그래. 네. 근데 이쁘더라고 그냥. 저건 뭐 커스텀 저렇게 했나? 뭐 이랬지 난. 한미 FTA가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들이 노란색 방향지등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마이. 그래서 노란색 등을 뒷범퍼 아래다가 따로 추가 장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가져왔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또 연결돼? 요즘에 우리 국산차 중에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랑 미등은 위에 달려 있는데 깜빡이가 밑에 범퍼에 달려 있는 차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그 등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하나 그냥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다른 게 있는 거야? 범퍼에 뭔가 방향지등이 들어가 있는 거는 북미 시장을 메인으로 이제 보통 디자인을 하면서 애초에 깜빡이를 안 넣었던 디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북미 외에 다른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방향지등을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근데 위에다가 넣기에는 디자인적으로 깨지니까 이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별개의 위치인 범퍼 쪽에다가 심어 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차들은 잘못 부딪히면 네, 범퍼에서 방향지시등까지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에휴, 어쨌든 그러면 그런 차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지향하는 그런 그렇죠. 디자인이었다고 네, 보는 네, 거야. 네, 이거 재밌는. 네, 그래서 썰이다. 이제 이게 어.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방향지등은 노란색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맞지? 길거리에 저 한미 FTA니 뭐니 뭐 미국 차가 빨간색 방향지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돌아다닌다라는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거든요. 많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앞차는 방향지등을 켰는데 뒷차는 앞차가 방향지등을 안 켜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 그거는. 저 차는 빨간불만 깜빡거렸으니까 꼭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차들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저게 깜빡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미국만 그런 거야? 네. 근데 또 걔네도 웃긴 게 앞쪽에 있는 방향지등은 노란색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야? 야, 그건 뭐야? 그건 뭔 소리야? 그 앞은 노란색, 뒤에는 빨간색이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상식이라고? 네. 근데 어. 또 미국 차에만 있는 룰이 하나 있는 게 에? 차폭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차 폭등? 그러니까 이런 폭을 밝혀주는 주변 이런 건가? 네, 그렇죠. 맞아? 차의 폭이 남들이 봤을 때 밤에 봤을 때 이 차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도로를 쓰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등. 정말 괜찮아. 정말 이 엣지와 엣지에서 빛이 나면서 이 차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불이 있어요. 도움은 되겠다. 보는 입장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얘네는 해놨어요. 그렇게 노란색을 안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뒤만 그러냐고. 희한하네 그 형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들의 흔적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차들, 수입차들 보면은 이 차들은 다른 차는 없는데 이렇게 옆에 노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차도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네. 그 차 폭등을 달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북미에는? 그래서 이 내수용 헤드램프랑 수출용 헤드램프가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각국의 어떤 이 규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네. 그럼 이것도 원래 그 매너 같은 거 있잖아. 깜빡이 매너나 라이트 매너 이런 거 있잖아. 뭐 잘못했을 때 막 비상등 그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매너들은 그럼 누가 통일한 건가? 아니요, 사실 그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 비상등을 쓰는 방식, 네, 이런 것들이 달라? 좀 나라들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어요. 달라?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때 비상등 보통 쓰시죠? 급제동했을 때나 앞에 뭐 문제 있을 때나 그쵸. 아니면 뭐 괜히 미안할 때나 껴들었을 때 고마워 했을 때 깜빡이 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내 차 깜빡이 잘 들어와요 할 때 한번 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사운드 듣고 싶을 때 일단 그런 거 내 차 죽이지 이런 거 있잖아. 내 차 좀 봐줘, 막 이러면서. 약간 관종기 올라올 때 아, 그때 한 번씩 네네. 키는 때 뭐 그런 건데 대부분 뭐 고맙다 미안하다 할 때 뭐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어떤 좀 독특한 문화들이 어떻게 좀 자리를 잡힌 것 같아요. 그게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유럽 쪽에서는 비상등을 켜면 진짜 비상 상황을 의미해요. 이게 원래 영어로는 하자드 램프예요. 이 이름이 갑자기 바이오 하자드 정도로 네.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정말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등이잖아요. 비상등. 이게 켜지면 너네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 지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이미 생겼으니까 완전히 각성하고 지나가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긴급한 거야? 네, 비상등을 누르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난 많이 쓰지 나도.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막 타이어가 펑쳐나거나 뭔가 앞쪽에 진짜 좀 심각한 사고가 났거나 뭐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비상등을 잘 안 누르는 편입니다. 유럽 쪽에서. 옛날에 그리스 쪽 놀러 갔었을 때 섬이라서 나 렌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 가다가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매너 난 지킨다고. 왜냐하면 도로가 좀 넓었거든. 근데도 혹시나 그 얘기 들을까 봐 그냥 깜빡이 켜고 사진 찍는데 멈춰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난 그냥 친절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너무 친절하게 와가지고 뭐 괜찮냐 뭐 문제 없냐고 그래. 나는 그냥 없다. 경찰에 전화할지도 몰라요. 그거 켜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저 사람 뭔가 위험하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런 거야? 그런 어떤 뉘앙스를 줄 정도예요. 그게 되게 그런 거였구나.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었어. 네, 굉장히 걱정돼서 진짜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이걸 워낙 많이 쓰니까 국산차 브랜드만이 선보였던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에? 뭐였는데? 이 비상등을 3번 깜빡 해주는 스위치를 달았던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쌍용 자동차. 어. 예전에 쌍용 자동차에서 이 액티언이라는 액티언 알지? 모델쯤 나올 때, 네, 알지. 그때 여기 왼쪽에 그 방향 시스템 위에 스위치를 하나 딱 달아놔서 그걸 한번 탁 누르면 비상등이 3번 깜빡하고 꺼져요. 아, 우리- 아름답다. 좋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끼어들거나 맞아. 뭐 인사할 때 매너 우리나라에서 버튼이야, 매너 버튼. 매너 버튼. 어.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또 이제 그만큼 좀 다르다는 뜻인 거죠. 다른 나라는 아니구나. 이 쌍라이트를 쓰는 그 문화도 달라요. 쌍라이트를? 네. 우리나라에서 쌍라이트 켜면은 무슨 의미죠? 약간 아이, 조심합시다. 이런 거.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야이! 농담입니다. 아, 농담입니다.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는 요게 좀 공격의 의미잖아요. 맞아. 그거 그죠? 완전 약간 싸우자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마. 네. 하지 마. 근데 유럽에 가서 교차로 조그마한 사거리 교차로 같은데 이렇게 딱 섰는데 음. 맞은편 차가 하이빔을 깜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무슨 너 싸우자는 거야? 그죠? 뭐야 이거 뭐 내려 이거야?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네가 먼저 지나가 이런 의미예요. 완전 다르죠. 뭐라고? 네. 그게 지나가. 내가 너 체크했으니까 너 먼저 가. 내가 기다릴게. 이 뜻이죠. 그게 그렇게 스윗한 거였다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유럽 가서 운전하다가 탁탁하면은 진짜 뭐야 이씨 이러잖아. 그럼 유럽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렌트카에서 놀라겠다. 먼저 지나가려는데 이라이씨 하면서 막. 사고 나죠 진짜. 그게 그런 의미야. 우리나라는 내가 먼저 갈 거야 비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때도 쓰지 않았어? 너 추월할 거야? 그렇죠. 이제 조심해. 어두운 지역이니까 형 아닌가? 그런 경우도 쓰이는데 그럴 때도 그 공격적인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나 지나갈 테니까 나 한번 봐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라이트를 키면 들어오지 마. 내가 먼저 들어오면 너 죽는다. 뭐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들리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야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이빔을 맞으면 뭔가 일단 기분이 맞아. 약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죠. 맞아. 근데 그런 의도로도 쓰시는 분들도 있었으니까 약간 그래서 그게 좀 난 각인됐었거든. 근데 유럽은 완전 다른 거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차이는 라이트의 종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좀 알기 시작했어. 나도. 네, 일단 앞쪽 부분 기본적으로 항상 제일 많이 켜져 있는 게 DRL,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 개념으로 야간에 이 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불이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로우 빔과 하이 빔. 오케이. 네, 요건 이제 우리 상하향등 개념입니다. 그리고 코너링 램프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코너링 램프가 있어? 네, 코너링 램프. 왜냐면 빛은 직진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빛은 직진길만 비춰주잖아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틀어지는 그 개념이 이제 코너링 램프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 형태는 코너링 램프가 따로 광원을 더 붙여서 아예 옆쪽을 바라보는 불로 했었던 1차적인 방식이 있었고 이제 요즘 나오는 거는 렌즈 자체가 회전을 수입을 하면서 맞아. 가는 길 쪽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코너링 램프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안개등이 범퍼 쪽에 보통 들어가는데 요즘 안개등은 점점점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또 몰랐네 그건 또 신기하네. 이제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방향지시등이 보통 사이드 미러나 앞쪽 팬더 쪽에 추가적으로 달려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오게 되면 전 국가들이 다 쓰고 있는 미등, 미등 그리고 제동등. 제동등. 네, 그리고 이제 추가 보조 제동등이라고 해서 보통 가운데 위쪽에 뭐 스포일러라든데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범퍼 안쪽에 들어가 있는 후방 안개등. 그치. 네. 뒤쪽에 미등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주간 주행등화되고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 이것도 켜져 있는 게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낮에도 미등이 항상 켜져 있는 차량들이 이제 BMW 차량들 같은 경우는 생겨났어요. 그거 괜찮은 것 같다. 네, 괜찮은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이러한 불들이 이제 등화 장치 관련된 것들이고 뭐 이제 그 외에 뭐 번호판을 비춰주는 조그마한 뭐 이런 불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법이야? 그럼요. 그거 꺼지면 안 되는. 꺼지면 단속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보지는 않는데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뒤쪽 번호 걸려봤어. 진짜요? 나 그러니까 뭐냐면 헤드라이트가 나갔거든. 네. 그리고 달려 나가고 있었어. 고치려고 어떻게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경찰이 잡더라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넌 뒤에도 나갔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했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가고 있다고 했지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해외에서는 되게 엄격하게 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약간 범죄자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저 그렇구나. 뭔가 안 좋은 의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되게 그건 스트릭트하게 좀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라이트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 이게 번호판 등도 법률로 좀 빡빡하구나 그것도. 그렇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실내에는 사실 이제 등화가 뭐가 있나 싶겠지만 사실 실내 쪽에 들어가고 있는 전구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많아? 앞에 계기판이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계기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히터 부분들 뭐 공조 스위치들에 들어와야 되는 조명들, 기어 레버 쪽에 들어와야 되는 조명들, 창문 스위치에도 다 조명들 들어와야 돼요. 아 맞네. 네, 그리고 이제 문 열면 들어오는 실내 등이랑 독서등 같은 것들. 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서 맞지. 색깔 바꿔주는 거. 네. 차 곳곳에 또 이 무드등처럼 들어와주는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동안은 그냥 단색들로만 들어왔거든요. 뭐 초록색, 파란색, 흰색 골라서 들어오는데 최근에 제가 시승해본 차량 중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그 디자이너가 고려한 색 배합으로 약간 물결 치듯이 색깔이 계속 바뀌는 형태의 라이브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건가? 키보드 보면 약간 색깔 막. 약간 그 그건데 느낌이야?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점잖고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은은하게 바뀌는 이러한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약간 그 뭐랄까 그 분위기 있는 바 이런 데 갔을 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틀어주는 그런 네. 느낌인 거네. 바뀌는 걸 잘 못 느끼지만 아까는 빨간색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라색이 됐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꼭 하나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밤에 운전하다 보면 그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아유.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왜 그러지? 이게 과거에는 그 계기판이 밖에 있는 미등이나 헤드램프를 켜면 안에 있는 계기판에도 조명이 켜졌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기판 조명이 안 들어와 있으면 밖에 헤드램프도 꺼져 있구나를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이 실내 계기판이 무조건 스위치 키 온을 하면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헤드램프가 꺼졌는지 켜졌는지를 계기판만 봐서는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예 디지털화되어 있는 계기판들이 맞지. 많잖아요.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그냥 빛을 발산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그치. 지금 계기판들은 항상 이게 밝게 켜져 있으니까 계기판만 보면 밖에 불도 당연히 켜져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려주지 그걸? 하이빔? 하이빔. 네, 친절한 마음으로 막 욕하는 거 말고 꺼져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 어쨌든 지금은 이 계기판이 항상 점등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과 오토라이트라는 스위치가 생긴 거. 맞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스텔스가 생겼습니다. 이 오토라이트가 당연히 켜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발렛 같은 거 맡기게 되면 수동으로 5% 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그래서 보통 발렛 맡기고 돌아온 차들이 스텔스로 활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은 오토로 돼 있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계기판 보면 불 다 들어와 있으니까 자기는 밖에 불이 꺼져 있다고 생각도 못 하는 하긴 거예요. 가로등도 있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네. 가로등도 있고 DRL이 켜져 있잖아요. 아 DRL. 그러니까 내 길 앞이 약간 환하게 보여요. 심지어 DRL 때문에. 내 라이트는 꺼져 있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이 돼서 지금 스텔스 모드 차량들을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의 발달이 썩 완전 좋지만은 않네. 그렇죠.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 차량의 라이트 스위치가 이게 오토로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이것도 메이커에서 아예 이런 실수조차 없애자 해서 그 오토 스위치만 남기고 오프 스위치를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끌 수가 없어요 라이트를. 네. 끌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나? 잘 없죠. 뭔가 그 자동차 극장에 들어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상 내가 일부러 꺼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라이트를 가지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랐어. 나는 라이트는 그냥 말하다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이렇게 길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상상을 못했네. 경주차의 라이트란 주제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야 그 심화학습은 다음에 보면 안 되냐? 네네네 그러시죠. 야 이거 우리 보시는 분들 깜짝 놀랄 거야. 이게 뭐야? 자동차 극장에 들어가는 경우만 아니라면 사실상 내가 일부러 꺼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자동차 극장이 없어질 수 있는 거요? 이거 자동차 극장 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자동차 극장에 가면 막 이렇게 가려주는 것도 다 솔루션이 있던데요, 헤드램프?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하겠네. 그렇죠. 좋아. 경제가 살아나는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이구나. 네.